최범준님, 광호야님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 프로그램은 광호야님께 괜찮습니다. 그 논문에 기반한 거고, 실제로 그 운동 프로그램에서 뭐 무분할을 하거나 이분할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3분할 이상 하는 거는 뭐 보디빌더 그 로이더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지.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근비대 훈련에 대한 논문들을 항상 찾아봐요.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보면은 이제 광호야님도 최신 저널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차용을 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무분할이나 이분할도 하고 3분할도 하고 4분할도 하는데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동부간선도로님, 강고 티칭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인가요? 이론을 거의 몰라요. 이거 좀 말하면 웃긴데, 제가 이제 만약에 강고 씨가 트레이닝을 하는 걸 이론적으로 깐다. 다 깔 수 있죠. 근데 이제 강고 씨가 하는 건 이론적인 티칭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예요. 한계를 끌어내는 운동. 그러니까 선수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죠. 선수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건강한 운동보다는 한계를 끌어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좆빠지게 돌리는 거. 약간 그런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랑 이렇게 라이브나 직접 만나서 프리토킹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소위 말해서 개박살 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간고 김준호 선수가 말하는 탄성이 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요거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성이라는 건 결국에 신장 반사를 의미한다. 신장 반사라는 건 신장이 길어진 상태에서 반사시키는 그 다시 플렉스 되는 그 리플렉스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신장 반사를 하면서도 수축을 잘 잡아내면은 이렇게 치팅하듯이 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빠른 속도로 신장을 했을 때 근수축을 못 잡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지만 수축을 되게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신장성 수축 속도를 빨리 올려서 반사를 쓰면 조금 더 많은 무게를 쓸 수도 있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반복 횟수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신장성 수축을 유지하는 거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탄성 트레이닝이 그런 트레이닝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 강고님이 다른 의미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분의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근데 강고님은 약물을 풀로 썼다는데 내추럴보다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추럴보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김종국 씨가 호르몬이 뭐 9.8이다 뭐 8점 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웬만한 사람들 그 TRT라 그래서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 뭐 쉽게 생각하면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맞는 거죠. 그거 맞은 거보다 높은 거예요. 김종국 씨의 그 호르몬 수치가 TRT 쓰는 사람들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태생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뿜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로이드보다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태생적으로 낮아. 근데 그건 사실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약을 풀로 썼다 뭐 이거보다는 일단은 모든 건 유전자 싸움입니다. 유전자가 좋아야 돼요. 강고님은 어그로 장사라기보다는 유튜버죠. 재밌어. 제가 강고 팬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강고 운동하는 거 이론적으로 저격하는 영상 찍으시면 떡상할 것 같은데 예전에 잠깐 한번 했는데 확실히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고 운동 리액션 하신 거 봤는데 반복할 때마다 수축점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타점이 일정한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야구예요. 야구 투수를 예로 들면 투구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죠. 류현진이 대표적이죠. 지가 원하는데 거의 공을 꽂아 넣어. 그게 운동을 잘하는 거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똑같습니다. 내가 후면 삼각근 훈련을 했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근육에 타겟팅이 되면 타점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강고시 운동 리액션 했을 때 이제 타점이 다 달라진다는 거. 그거는 사실 이제 올바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뭐 어깨가 아파서 그렇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난세영웅 팬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난세는 간고의 부캐다. 약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강혜님 등, 허리, 중앙부에 척추 기립근이 딱 기둥을 자리 잡아 있잖아요. 선수들마다 너무 각자 다른데 저는 기립근이 크기 툭 튀어나왔는데 너무 멋있고 저렇게 키워보고 싶은데 기립근도 근비대가 쉽게 가능한가요? 기립근은 근비대가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죠. 약간 좀 태생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기립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근육이 합쳐진 거거든요.
뭐 롱기시무스라고 하는 그 근육도 있고, 뭐 스피날리스, 뭐 일리오코스타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중간으로 뻗는 기립근, 약간 길게 이렇게 뻗는 기립근, 갈비뼈로 가는 기립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배지만 척추를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여러 갈래의 기립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기립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백이스텐션 같은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도 당연히 걔네들이 신장성 수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근육을 분절을 크게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이스텐션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 정도가 한계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를 길게 쓸 수 없는 근육들은 약간 태생적인 한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커질 수는 있다. 이유진님은 몸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허리가 얇아서 그런 건가요? 팔씨름하는 그냥 이유진 선수는 어깨가 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은 되게 좋은 거예요. 등, 가슴, 복부, 이유진 선수는 다 좋죠. 근데 어깨의 부피가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거죠. 어깨만 보완되면은 진짜 이유진 선수가 아주 높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